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직전 업체들이 무더기로 차량을 늘리겠다고 신청하자 제주시가 꼼수 증차라며 거부했었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렌터카 900여 대를 갖고 있는 제주시 내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18년 3월 렌터카 160대를 늘리겠다며 제주시에 신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행 시점인 9월에 앞서 서둘러 차량을 늘리려 한 것입니다. 당시 또 다른 업체 20여 곳도 모두 3천여 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등록을 거부했고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시가 신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이 등록을 거부한 뒤에 시행돼 법적인 근거로 볼 수 없고 제주시가 뒤늦게 근거로 제시한 도시교통정비법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운행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주시가 등록을 거부해 손해를 봤다며 30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냈고 나머지 업체들도 줄줄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 롯데와 SK 등 대기업들은 렌터카 총량제를 어기면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와 렌터카 업체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렌터카 총량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도의회가 사태를 키운 공사 측과 제주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공사 측은 성실한 교섭을 약속했고 노조는 예정했던 고소를 미루면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째 파업 중인 제주도 개발공사 노동조합. 오경수 사장 사퇴 이후에도 여전히 경영진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개발공사 파업 사태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갖고 사태를 키운 경영진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단체 교섭권과 체결 권한이 있는 이경호 직무대행이 교섭 의지가 전혀 없다며 제주도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개발공사의 사측은 아무 권한이 없다 지금. 누군가가 뒤에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된다 안 된다에 대해 보고를 10월 달까지 합의문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서 간격을 좁히고 또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도 아울러 같이 찾아 나가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사태를 해결해야 할 오경수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제주도가 중재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냥 일 터지니까 나몰라라 사표 내고 그걸 책임지는 인사권자는 그걸 수리해버리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에 대해 김성원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가 개발공사 파업 사태에 개입한 적은 없으며 지원만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과정에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는 개발공사의 경영 환경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이후 개발공사 사측은 협상 재개를 위한 내부 회의에 들어갔고 노조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경영진 고소를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도의회가 금주 중에 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개발공사 노사 합의문을 발표하도록 주문한 가운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주택 보급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보급이 필요하지 않고
생활 쓰레기와 하수 처리 대책이 부실한 데다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조사도 미흡하다며 도서관과 체육센터 등 생활형 SOC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선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는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요. 현역인 위성권 의원은 20년 민주당 아성을 지킬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고 보수 야권에서는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물밑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위성권 의원은 다소 느긋한 상황입니다. 별도의 의정보고회를 열지 않고 마을과 재래시장 등을 돌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의 민심을 듣고 지난 4년의 성과를 설명하는 민생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형문 제주도당 부위원장과 허영진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김삼일 서귀포시 당협위원장과 정은석 전 한국노총 국민은행 지회장은 설을 전후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강경필 변호사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구를 돌며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경영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다음 주 초까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보수 야권에서는 위성권 후보에 맞서기 위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셈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모든 야권 후보들이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자는 입장인 반면 무소속인 강경필 변호사 등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과 향후 전략 등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국민새정당 박예수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연대 총회 부총회장은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워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권 의원이 민주당 20년 독주를 이어갈지,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 아성을 무너뜨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허용진 변호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해안도로를 잇는 모노레일카 건설을 추진하고 감귤나무가 도심 숲을 대체하는 제도를 만들어 관광과 감귤 산업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승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부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4.3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주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행정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수수방관하기 일쑤죠. 하지만 갈등으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지자체들이 갈등 전담 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외신에 처음 보도한 엘버트 테일러가 살던 집입니다. 38년 전 국가 소유가 됐지만 무당 거주자 20명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문화재 지정도 보건공사도 하지 못해왔습니다. 결국 서울시 갈등 전담부서에서 중재에 나섰고 거주민들과 74차례나 만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 분은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 분은 현금으로 보상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듣고 그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갑질 논란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미스터 피자 사태. 본사와 만남 자체가 쉽지 않았던 가맹점주들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마침내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중재를 할 때는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양자 간의 암묵적인 강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내 뜻에 안 맞더라도 참석을 해서 일단 대화를 무조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는 2012년 갈등 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으로 시장 직속의 갈등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1년에 226조의 갈등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전체 예산이 500조 정도 되니까 절반이 갈등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뭐 지방정부라고 서울시라고 다를 게 없죠. 제주섬 전체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제주도는 갈등 전담 부서는커녕 갈등 관리 전담 직원도 없는 상황. 공무원 한 명이 갈등 관리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갈등 현장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령에도 그렇고 갈등 전담 부서를 만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예방 효과, 갈등 해결 효과, 그리고 보다 더 갈등 치유 효과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일, 지자체의 역량일 수밖에 없는데요. 갈등 조정 조직을 만들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서울시의 사례는 갈등의 섬 제주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손우수 어린이 합창단에서 50만 원, 제주 동부 모범운전자회 김승호 회장과 회원일동 47만 6,100원, 고려페인트 김대수 대표 30만 원, 광양초등학교 5학년들이 독서통장 기부금 7만 9,95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 인권특위위원장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눠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전담기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또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에 이문교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문교 전 이사장은 제주 MBC 보도국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위원장 선임으로 전문가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을 마쳤으며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권고문 작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어읍 의기리에 있는 감귤 비닐하우스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보일러와 감귤나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닷새 전부터 보일러를 가동했다는 과수원 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었던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청장과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제주경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로 서비스업 여건이 개선되고 제조업과 1차 산업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0.5%보다 높은 2%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업은 높은 주택가격과 순유입 인구 축소 등으로 건축 허가 면적과 건설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부진이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도로와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1,724억 원을 들여 보상을 실시하는데 올해 들어 4일 만에 380여 명이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보상금만 6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